네, 5위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연 구글이 AI 관련주를 다시 한번 좀 군부를 필 수 있게 될지가 참 기대가 되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제민이냐 제미나이냐 요거 가지고 약간의 옥신각신이 있었는데 김장렬 교수님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겐톡을 보내셨습니다. 요거 제미나이가 맞다, 정정한다, 사과한다 하시면서 네, 제미나이가 맞고요. 요거 가지고 이름이 참 재밌다라고 하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잼민이죠, 잼민이. 북한에서 만든 AI냐, 제미나이, 네. 이러면서 어쨌든 주가가 구글이 5%나 올랐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약간 이제 엇박자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제 실적을 발표한, 말 그대로 제미나이를 발표한 그 날짜 12월 6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12월 6일 날에는 오히려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제 화면을 조금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제로 실적이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발표한 날의 움직임입니다.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임이 뭐 거의 없었다. 빠져 있네요. 아이고, 다시 연결해서. 네, 지금 될 겁니다. 좀 네. 연결했으니까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뭐 발표를 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네. 반응 없이 이게 어제 보면 그저께 움직임이고요. 지수가 밀리면서 쭉 밀려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환호를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장중에 보시면은 올랐다가 밀리고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헤드라인은 구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5%대 상승을 했었고 이거를 끝내 지켜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부터 쭉 올라가면서 AMD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AI 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픈 AI가 AMD에도 주문을 넣겠다. 그리고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밝혀지면서 그쵸. 오히려 어제 시장을 좀 진두지휘했던 끌고 갔던 종목은 AMD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AI 반도체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생산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결국 그래서 메모리는 누가 만드냐? 한국만 만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오픈 AI 그리고 이런 관련한 AI 플랫폼에 대한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제 오픈 AI가 뭔가 꽉 쥐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키를 지금 구글 쪽으로 약간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도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AI로 뭉쳐지니까 그 AI의 최대 수혜주인 반도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열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밤사이에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국내 장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중 교수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네. 이런 AI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오늘 급등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과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AI 그 수혜가 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네.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뒤늦게 출발했던 HPSP, STI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주가가 10%, 15% 하락한 이후에 오늘 첫 반등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의 흐름들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 아직 추세적으로 다시 재상승의 과정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최근 낙폭에 대한 반등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네.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전 같은 경우는 AI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이들 종목들에 대한 반영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의 그 소부장단에서의 종목들이 AI 반도체에 관련된 수혜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 한다면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대장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측면에서의 수혜가 되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전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네. AI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서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소부장에서 기존의 대장주로 옮겨가는 차원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AI 관련주, 뭐 관련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도체주들 이렇게 대거 올라가는 거. 네.
뭐 일단 저도 메인 흐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맞다고 보는데 뭐 주가 상승률로만 보면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더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로 이 AI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냐 여부는 저는 뭐 확실치 않다. 오히려 그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의 인식은 이렇게 뭔가 싸우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테마주가 있고 진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으니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또 수혜를 받는 종목군대로 매매를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움직이는 것 자체는 나름 그래도 재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도해 왔던 밸류 기준에서 조금 부담이 있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고 또 음봉 전환하면서 상승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지 않는 모습은 네. 결국은 상단에 쌓여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실적이나 모멘텀이 필요한 종목군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네. 실제 수혜되는 종목과 수혜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양쪽의 종목 내에서도 또 실제로 펀더멘탈을 동반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가지를 네. 쳐야죠. 구분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AI 관련해서 쪽 시장에 뭔가 강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지난 봄에 있었던 AI 열풍이 저는 다시 한번 오마주처럼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런 정말 강했던 움직임이 연말에 재차 산타랠리를 좀 이끌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산타랠리까지 가기에는 그 FOMC나 우리 만기 흐름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뭔가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하나씩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번 겨울에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반도체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간다면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시간 문제지 뭐 서둘러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조금 앞서가고 있는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네. 최근에 급등분을 제외하면 이게 진짜 뭐 LPDDR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면서 비싸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종목군들의 성격은 조금 나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시간 문제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염전고수의 탑픽 종목이 바로 이 제주반도체였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또 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서 이 종목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팔아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산타랠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과거 데이터적 측면에서의 산타랠리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과거 한 13년간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12월 장과 1월 장을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한 4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4번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줬던 12월 장이 형성이 됐고요. 반면에 1월 장에서는 지난 13년 동안에 9번 상승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장에 앞서 우리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상승이 좀 무뎌진다 하더라도 네. 1월 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산타가 1월에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의 전체적인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12월 장 꼭 산타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니까 AI 관련해서는 새로운 뭔가 나왔다. 새로운 이런 데이터가 좀 유의미한 게 뭔가 있다. 이런 경쟁사에서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뭔가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음 발표될 기술이 뭔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시장에 미리 전해지기 전에 우리끼리 아는 뭐 귀뜸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우리가 미리 또 이렇게 딱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민기 교수님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오늘도 오프 더 레코드 안에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 뭐 좀 끄집어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네. 사실 요 제미나이가 발표가 예정된 게 사실 내년 초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깜짝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일정이 좀 일정이 당겨졌군요. 좀 당겨졌고 지금 AI 시장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구글에서 이제 뭐 새롭게 나와서 뭐 챗 GPT를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치열한 경쟁과 지금 살얼음판을 겪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S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메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계속 추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런 신기술이나 챗 GPT나 이런 AI 기술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 디바이스,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우리의 뭐 휴대폰이나 뭐 PC나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실제 우리 디바이스에 이제 접목이 되면 그때부터 이 생태가 새롭게 또 시작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면 주가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침투율이거든요. 네. 2차 전지가 주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침투율이 한 10% 정도 수준인데 AI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이제 침투율이 한 5에서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에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고 시작되면 그때부터 AI 관련된 종목이나 주식들이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제주 반도체나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목받는 팹리스 업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AI를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선 반도체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 기술이 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야기 나온 게 오늘 뭐 너도 손잡고 다 올라가니까 탑픽 종목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테이버고수 네. 하나만 꼽는다면요? 하이닉스요. 작은 종목 중에서 뭐 없어요? 소부장 중에서? 소부장은 준비해오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준비해온 거 말고 늘 마음속에 품어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갔어요 이미 그분이 리노공업이라고. 그래요? 네, 이미 멀리 갔어요? 가서 네. 그럼 결국에는 다시 대장 큰 종목인 SK 하이닉스를 결국에는 픽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효 교수님은요? 뭐 큰 종목에서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저는 뭐 AI 쪽에 지금 물량이 막 늘고 있는데 네. 여전히 TSMC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TSMC가 이 캐파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저는 이미 목에 차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누군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으로도 물량을 받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와 HBM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좀 그 부분 보고 있고 네. 뭐 중소형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낮은 종목을 보자면 저는 솔브레인 소울브레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요? AI 반도체는 핵심은 이제 그 밀봉하고 테스트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뭐 리노공업이나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인데 저는 안 삽니다. 그래요? 왜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요. 저한테 만약에 일정 돈이 있어서 네. 소부장단에서 AI 관련된 종목을 현 시점에서 사라고 오더를 준다면 저는 아직 안 사겠습니다. 좀 기다렸다 산다. 너무 올라서. 네, 부담스러운 자리이고요. 음. 현 시점에서 추가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다소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고 좀 기다려 볼 겁니다. 현금 가지고. 오히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장주로의 시장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산다면. 늘 그러셨던 거죠. 무겁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좀 가벼워질 겁니다. 왜요?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그 가벼워지는 원인이 결국에는 숫자가 받쳐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좋아진다는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요. 네. 지수가 좋아지면 당연히 시장에 지수가 관련 연동된 이제 대형주들을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기존의 움직임과는 좀 색다른 다른 모습에서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네. 주식을 반도체 종목에 대해 국한해서 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테이버 고수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관련주를 가볍게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따라 사기보다는 묵직한 큰 형님을 사라. 그 가운데 있어서 김종효 고수도 삼성전자를 고르셨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솔브레인도 함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고수 한 줄평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대중 고수 AMD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종효 고수는 AI 수혜 기업은 정해져 있다. 김민기 고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I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테이버 고수는 경쟁과 선택의 시간이 온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리진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